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 러시아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러시아가 이번 전쟁이 끝나면 분열, 붕괴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죠. 그게 바로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의 존재 때문인데, 7월 1일이 지나면 이 프리고진에 대한 본격적인 어떤 그 법적인 탄압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8만 명의 병력을 가진 프리고진이 지금 뭐 현재 법대로 하면 최대 사형까지 구형을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었다고 선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걸 프리고진이 받아들일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전략자산 핵잠수함 보내준다고 했는데 진짜 핵잠수함 왔습니다. 어떤 잠수함이 왔는지, 이게 약속 지킨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에 투자를 하고 있거나 투자 계획을 하고 있는 국가나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소식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서방 기업들의 러시아 국내 자산을 몰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서방 자산들에 대한 압류 절차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국내에 있는 서방 기업들의 자산을 몰수해 헐값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비밀리에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안이 곧 발효될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현지 시각 6월 15일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입수한 크렘린궁 내부 문건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최근 러시아 국내에 남아있는 서방 기업들 가운데 러시아에서 사업을 철수했거나 철수하려는 미국과 유럽연합 국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법을 제정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대상 기업은 러시아 내 모든 사업장과 자회사, 부동산, 금융자산, 투자지분 등을 러시아 법원에 압류당하게 되는데요. 러시아 정부는 이들 압류자산을 헐값에 임의로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러시아 정부는 또 서방 기업들에 투자한 내국인들의 투자 자산을 몰수하고 외국인들의 러시아 기업 투자도 완전히 배제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이 법안 시행 이전에 외국계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사업이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조치가 서방 각국의 자국 자산 동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법안 통과에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에서 사업을 정리하는 기업들은 불량 기업이며 기업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들의 자산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러시아 내 서방 기업 자산에 대한 압류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조치가 서방 측의 러시아 해외 자산 동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 세계의 대러 경제 제재는 기업이 아닌 정부와 전쟁 범죄 행위자, 전쟁에 직접 관여하는 기업과 개인에만 한정돼 왔습니다. 말 그대로 러시아 정부가 제멋대로 사기업의 자산을 강탈하기로 한 이번 결정, 전체주의 독재 국가에 대한 투자와 이들과의 협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체주의 독재 국가들은 개인의 자산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이를테면 사드 사태로 인해서 롯데그룹이, 지금 성주 사드 기지가 롯데그룹 소유의 골프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드 기지로 그 골프장을 제공해 주었던 롯데그룹에 가혹한 보복이 들어갔죠. 롯데그룹이 중국의 롯데마트 등 많은 사업을 진출했었는데 그게 뭐 그냥 한마디로 폭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주의 국가에 진출을 한 사업은 자신들의 어떤 그 노력, 그리고 그 노력에 따른 사업 결과, 이거와 관계없이 정치적인 외부 영향을 너무 크게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중국 상황에서 봤죠. 롯데뿐입니까? 현대자동차 마찬가지로, 여하튼 뭐 중국하고 거래하는 또 진출했던 회사들 다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또 기업들이, 중국에 간 기업들이 크든 작든 법을 바꿔가지고 그 이사회에 감사를 중국 공산당에서 지적하는 사람을 넣어줘야 한다는 등, 그렇게 해서 이 중국 공산당의 핸들링을 가능하도록 기업들을 바꾸고 있죠. 이런 짓을 중국이 하고 있는데, 그건 왜냐? 자신들은
전체주의 국가니까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인정 안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자유민주주의라고 러시아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자유민주주의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야, 맥도날드 니들 스톱 못 팔아. 스타벅스 스톱 못 팔아. 니들 우리 러시아에 사업 철수한다고? 그 결정은 니들 마음이지만 자산은 못 갖고 가. 스톱 우리 압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현대자동차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뭐 대단히 큰 공장이고 이 전쟁 이전에 현대가 러시아에서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부품이나 여러 가지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공장이 가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8천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대는 이걸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는 스탄 국가에 팔아서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부품 공급이 들어가게끔 하고 그리고 전쟁 끝나면 다시 들어오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는데 팔지를 못하게 됐죠. 자, 그런데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업을 팔려고 하는 그 기업들은 불량이다. 불량 기업이다. 그래서 그 불량 기업들에 대한 자산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결정한다. 즉 현대자동차 뺏어버리겠다 이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 왜냐 지금 여기에 어떤 타겟이 되는 그런 국가나 회사는 미국이나 지금 나토 이런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현대자동차는 타겟이 안 되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도 이런 전체주의 독재 국가에 진출하는 거 뭐 아주 지금 뭐 이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진출하면 우리가 다 먹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엄청난 리스크가 있다 라는 사실도 염두에 두고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실력 외에 정치적인 바람을 탈 수 있는 거. 이를테면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완전히 뭐 땅 짓고 헤엄치기 어마어마하게 잘해먹었던 사람들 많죠. 돈 벌러 들어가 놓고 통일의 역군처럼 행세하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정치적인 바람에 그냥 한 방에 훅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러시아 같은 이런 상황들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전범 기업들, 방산 기업들, 그리고 정부 자산, 국영기업 자산 이런 것들을 지금 압수 몰수하는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거 필요 없이 무조건 사기업. 이게 말이 됩니까? 이따위 러시아를 숭배하고 있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아직도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이 황당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제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 미 순항미사일 원장 미시간함의 동북아 전개 사실과 특수부대 승선 사실을 가장 먼저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 잠수함이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 전략폭격기도 동해상에 진입해 대북 무력 시위를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미 해군 오하이오급 순항미사일 원잠 미시간함이 6월 16일 해군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으며 이는 6년 만의 일이라고 국방부가 6월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미시간 입항에 대해 군 당국은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의 합의 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평가하면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부산에 입항한 미시간함은 저희가 어제 전해드린 대로 부산 입항 직전에 일본 오키나와 화이트비치에 입항해 병력과 물자를 승선시켰는데요. 승선 병력은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육군 제1특수전잔단 일부 병력과 네이비실 전력으로 국방부는 이들 전력이 한반도에서 연합 특수전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시간함은 이에 앞서 최근 동중국해와 필리핀의 일대에서 실시된 대규모 함대 결전 훈련에도 참여한 바 있는데요. 최대 154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작전 지원은 물론 장거리 지상 해상 타격 능력이 탁월한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시간함 전개와 함께 저희가 가장 먼저 괌 배치 사실을 알려드렸던 B-52H 전략폭격기 역시 괌 전개 직후 대북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6월 15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이륙한 두 대의 B-52H 전략폭격기는 일본 혼슈 북부 상공을 통과해 동해에 진입했는데요. 이들은 독을 의미하는 토신이라는 콜사인을 사용하며 동해에 진입해 일본 항공자유대와 모종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괌에 배치된 제23 폭격비행대 B-52H 전력은 제즘-ER과 LRASM 운용 능력을 갖고 있는 장거리 타격 전문 부대인데요. 한미연합 화력훈련에 반발해
미사일을 쏘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북한. 지금 한반도 주변에 뭐가 와 있는지 보고 상황 판단 잘 하기 바랍니다. 자, 북한이 15일 만에 미사일 쏘았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미시간 핵잠수함이 부산 해군작전 사령부에 지금 입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미시간함은 18,000톤의 어마어마한 덩치고 원래는 이 미시간함은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수함의 입원함으로써 여기에 이제 트라이던트 2 SLBM 핵미사일이 탑재되어서 상대에 대한 2차 공격을 핵공격을 해서 이 핵 억제력의 그런 어떤 상징으로 냉전시대에 군림을 했던 그런 잠수함인데, 냉전이 끝나고 미국이 이 핵전력으로 이제 우리 미국을 상대할 국가가 없구나 해서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이런 거 해보니까 이제는 전쟁 시작할 때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왕창 그냥 때려 붓고 그리고 들어가는 게 희생도 줄이고 더 효과적이구나.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많이 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 이지스함 이런 데 토마호크 해봐야 16발, 32발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예 그냥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때려붓는 이런 토마호크 미사일 플랫폼을 한번 가보자 해서 이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1번 함부터 4번 함을 거기에 있던 트라이던트 2 미사일 다 드러내고 이제 덩치가 작은 토마호크 미사일을 다 심었어요. 그랬더니 154발이라는 엄청난 토마호크 미사일이 들어왔죠. 이거 이제 내척이면은 600발 날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재래식 전면 전쟁의 서막을 여는 그러니까 D-Day, H-Hour 직전에 그냥 스타트를 하는 그 전력이 바로 이 토마호크를 다량 발사하는 이 미시간함이다. 그럼 이 미시간함이 한국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재래식 전면 전쟁을 상정한 어떤 그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고, 또 말씀 드렸듯이 한미연합 특수작전 훈련을 한다. 여기 이제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특수부대가 탑승을 하고 적진에 은밀히 침투해서 들어가는 그 무인 수중정이에요. 잠수함이죠. 잠수정. 이거 타고 이제 적진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던 네이비실, 한국의 UDT 연합이니까 같이 하니까 해서 적진에 들어가는데, 적진에 들어가서 뭐 하냐? 폭격 유도해주고, 자, 김정은이 저기 진짜로 있어요. 오케이. 자, 폭격. 이런 거 하러 가는 겁니다. 정찰하러 가는 거죠. 아니면 직접 가서 이제 제거하든지 그런 건데, 이 정도 들어가서 거기까지는 안 될 거니까, 저기 김정은이 맞다. 저기, 이설주 맞다. 이런 거 확인해서 폭격 유도해주는 그런 임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미연합 북한 침투 훈련하러 지금 온 거죠. 자, 이와 동시에 B-52H 폭격기가 2대가 북에서 남으로, 그러니까 일본 혼슈를 북에서 남으로 종단하면서 2대가 들어왔어요. 콜사인은 독입니다, 독. 그래서 이 독을 어디다 퍼뜨리겠습니까? 북한에다 하겠다는 거죠. 미시간함 들어오고 B-52 폭격기가 2대가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대량의 미사일을 때려 붓겠다. 어디에? 오늘 미사일 쏜 북한 적에게, 이 말입니다. 김정은 스탠스 똑바로 잡고 자기 앞길, 아직도 젊은데 조금 더 생명 연장하는 쪽으로 스탠스 잡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미국은 정부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목을 딸 준비는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하시라도 필요하다면 거사를 할 준비와 결심이 되어 있는 그런 정부니까 김정은 조심하세요. 다음입니다. 오는 7월 1일까지 모든 군사단체들은 의무적으로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방부 통제하에 들어오라는 러시아 국방부의 명령을 바그너 그룹이 거부한 가운데 푸틴 대통령까지 나서서 바그너 그룹에게 국방부 명령을 이행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입니다. 바그너는 이번에도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이제 내전의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10일 모든 군사단체에게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방부 통제하에 들어오라고 통보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행정명령을 바그너가 거부하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명령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현지 시각 6월 14일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4일 저녁 국가와의 계약이 없고 국방부와의 계약이 없으면 국가로부터
사회적 보장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지 않느냐라며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국가를 위해 싸우는 용병에게 사회적 보장을 제공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하고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은 바그너 그룹을 직접 지목하며 여러 차례 국방부의 통제 하에 들어오라 라고 지시했는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푸틴의 이 같은 지시를 거부했다고 16일 보도했습니다. 프리고진은 우리 전사들 중 그 누구도 수치스러운 길을 가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그 계약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 국방부는 매우 무능한 집단이라고 성토하면서 쇼이구는 제대로 군대를 운영할 수 없고 내가 직접 푸틴 대통령에게 거부 의사를 전하겠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프리고진의 6월 14일 바그너 전사자 미망인 방문과 차량 기증은 용병의 처우 개선이라는 워딩을 들고 나온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바그너 그룹은 국방부가 전사자와 상위 군인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여러 차례 비난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국방부는 현지 시각 6월 15일 정례 전황 브리핑을 통해 프리고진은 러시아 군부에 대해서는 독설적인 비판을 해왔지만 푸틴의 결정은 여전히 존중해 왔었다라며 다가오는 7월 1일의 데드라인이 이 갈등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군부 내에서는 러시아 국방부에 대한 비판과 행정명령 불복은 최대 징역 15년형에 해당하는 군대 불신임죄,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불법 무장단체 구성죄에 해당한다며 프리고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푸틴이 쇼이구의 손을 들어준 지금 프리고진이 그냥 앉아서 당할지 8만 대군을 이끌고 반기를 들지 러시아 내부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야, 7월 1일이 마감이다 이겁니다. 며칠 안 남았죠. 한 보름 남았는데 7월 1일까지 다 서명해 라고 했는데 프리고진은 그거 안 하겠다라고 푸틴에게 이제 반기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푸틴은 또 뭐라고 하냐. 이 울타리 내 들어와야 니들의 여러 가지 이익이 보장된다. 그 말은 여기 들어와야 안 죽는다 그 말입니다. 왜냐? 이 러시아 현재의 법을 보면 이 군대 불신임죄라는 이 죄가 징역 15년 그리고 불법 무장단체 구성죄가 사형입니다. 그러면 7월 1일까지 국방부와 계약을 하지 않으면 불법 무장단체 그리고 지금 계속 군대를 지금 비난하고 까고 있으니까 군대 불신임죄 이게 이제 성립이 되죠. 그래서 군대 불신임죄로 15년 그리고 불법 무장단체 구성 사형 이게 프리고진이 받게 될 앞으로의 처벌인 겁니다. 그럼 그걸 과연 받고 있을 것이냐. 8만 명이나 되는 무장병력을 데리고 있는데 기대가 되죠. 자, 그래서 푸틴이 자 들어와라 라고 한 그날 프리고진은 이런 쇼를 한 겁니다. 제가 어제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 쇼를 했는데 바그너 그룹 전사자 묘역에 가서 이렇게 헌화하고 그 전사자의 미망인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앞으로의 대화를 하고 자 그래서 뭐 어떻게 오셨어요? 차는 있어요? 차가 없어요. 아 그래요? 제 차를 가져가세요. 하고는 최고급 SUV를 줘버렸습니다. 그냥. 그리고는 난 택시 불러서 갈게요. 하고 자기 택시 타고 갔어요. 그걸 또 방송을 했어요. 자기네들 이제 언론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을 보면 야 프리고진 봐. 차를 그냥 줘버리네. 자기 타고 있던 차를. 와 진짜 짱 멋지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이 프리고진의 적인 쇼이구 이런 사람들은 뭐 어마어마한 별장 그것도 수십 채를 가지고 있고 그걸 또 프리고진이 계속 공개를 하죠. 그런데 프리고진은 자기가 돈 얼마 가지고 있는 거 절대 공개하지 않으면서 자기 차 내가 직접 운전하고 온 차 그냥 아주머니가 가져가세요. 남편도 저렇게 됐는데 정말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못 해준 거 저라도 좀 도움이 되게끔 할게요. 나는 조그만 승용차 택시 불러서 그거 타고 딱 가고 그걸 일부 전부 다 공개를 다 합니다. 그것도 푸틴이 야 우리 밑으로 들어와 안 들어오면 이들은 죽는 거야 라고 한 그날입니다. 이제 7월 1일이 되면 전선의 이 전투 상황도 굉장히 흥미롭겠지만 모스크바에서 벌어지는 이 전투보다 더 치열한 권력 투쟁 이것도 정말 볼만하겠습니다. 이게 더 기대되는 소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러시아가
안팎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불어 닥칠 예정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